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금융활동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 안녕하세요. 10대들의 금융놀이터 모니를 서비스하고 있는 모니랩의 대표 이경훈입니다. 일단 저희가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사실 이 청소년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다양한 이제 MVP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동시에 넥스 유니콘에서 그런 홍보 활동, IR 활동들을 꽤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반응을 해주신 거 아닌가. 최근 카카오뱅크의 IPO나 토스의 토스뱅크 출범 같이 그런 1세대 모바일 뱅크들의 약진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시중은행들이 이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사들의 메인 고객이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예비 고객으로까지 그런 관심이 좀 쏠리게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 결과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소년 특화 핀테크 서비스인 10대들의 금융놀이터 모니를 서비스하고 있는 모니랩의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모니랩을 창업하기 전에는 한국의 뮤렉스 파트너스 그리고 미국의 커넥티브 벤처스 펀드라는 곳에서 심사역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창업했던 아로파켓이라는 의료비 결제 솔루션 만드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도 몰랐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이 병원 경영 과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하면서 미국 병원 시스템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이해도가 생겼었고, 또 동시에 제가 환자로서 클리닉을 방문했을 때 너무 불편하다라고 겪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결제를 할 때의 경험이었는데, 미국이 한국이랑 굉장히 다르게 치료를 받고 결제를 바로 리셉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집으로 갑니다. 있으면 한 달쯤 후에 그 의료비 청구서가 날라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제를 수표에다가 일일이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결제가 한 70%가 그렇게 수표를 통한 결제였습니다. 결제에 렉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고, 결제 자체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점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때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게 이건 앱으로 풀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앱 만들려면 뭘 해야 되지? 스타트업이 앱을 만드는구나 라고 돼서 스타트업을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는 사실 대학원 안에 있었으니까 대학원 안에서 제공하는 스타트업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마구마구 들으면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스타트업을 했던 것이 저의 첫 번째 스타트업 배경이었습니다. VC를 하면서 창업에 대한 막연한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 VC 일에 굉장히 좀 몰두하고 있던 시기였고, Z세대와 알파세대의 행동 양식으로 인한 디지털 서비스 내에서의 그런 라이프스타일 앱 같은 서비스 같은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앱이 서비스들을 찾다가 우연히 핀테크 for teens라는, 그러니까 10대들을 위한 핀테크라는 분야를 2020년 초반쯤에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리서치들을 하면서 사실 글로벌리 제일 잘 나가는 회사도 시리즈 B 정도 단계의 이제 회사였고, 전 세계적으로 큰 산업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5년 전, 10년 전을 봤을 때 2020년 당시에 우리가 하는 핀테크 방식을 5년 전에 똑같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 이 10대들을 위한 이 핀테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굉장히 크게 스며든 그런 서비스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훨씬 더 일상 속에 자리 잡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사역으로서 이런 스타트업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첫 계기였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매 순간 다양한 결정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쨌든 결국에는 창업자이고 대표인 사람에게 몰려있다는 것이 좀 항상 스트레스인 점인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매료돼서 또 시작한 거기도 해서 굉장히 힘들지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웃길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야나 다른 뭐 직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는 한데, 특히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사실 실패가 다반사거든요. 실패할 때마다 계속 팀원들과 이 실패에 대해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방법으로 다음 시도를 할지에 대한 공유가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금융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비전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작년 2월 달에 설립을 해서 지금 1년 조금 넘은 굉장히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시된 모니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용돈 미션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용돈 미션 기능이 탑재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좀 큰 그림으로 바라고 있는 점은, 청소년들이 결국에 이런 용돈 미션이라는 그 수입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소비나 저축,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앱 내에서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의 큰 그림이고, 추후에는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 이외의 다양한 기업이나 금융사 혹은 친척들이나 혹은 그냥 스폰서들까지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션을 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면서 청소년들이 금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그림입니다. 네, 이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여태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 그런 니즈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장성 자체가 없어서 기업들이 도전을 안 했던 건지 등에 대해서 초반에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00명 이상의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고, 그리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청소년들에게도 핀테크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핀테크라고 명명할 것도 없이 돈을 관리해 주거나 돈을 벌게 해 주거나 자기의 돈을 어떻게든 뭐 저축을 하거나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니즈는 굉장히 상당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런 뭐 금융 이런 업이나 핀테크 서비스들이 지향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친구들이 사실 레비뉴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저들에게 최대한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으로서 또 레비뉴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것까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점은 유저인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춘 UI, UX의 지향점을 들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있고요. 이들의 니즈에 맞춘 기능에 모든 포커스를 둔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 반응은 굉장히 엄청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MVP나 앱 출시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유저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을 먼저 하고요. 그 후에는 용돈 미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인 챌린지 기능을 도입을 해서 부모님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나 금융사들이 챌린지를 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앱에 모인 다양한 청소년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통한 B2B 방식으로 초반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유저들을 모으게 되면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카드 발급을 필요로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점에 카드 발급을 저희가 중개를 해 주어서 여기서 나오는 카드 발급 수수료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갔을 때 최대 가능한 규모에서 일부의 점유만 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가장 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은 미국의 그린라이트라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2015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그 안드레슨 호로이츠 등에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인 3조에 육박하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청소년 유저들의 용돈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부모님의 관점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그린라이트를 페어런트 테크 회사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모바일 뱅크들 카카오뱅크나 토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각각 2020년 10월이랑 그리고 올해 1월에 출시를 했고요. 기존 시중은행들도 청소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서비스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용돈 관리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사실 한 40만 유저 정도 있을 때 투자 한 B 정도 라운드까지 갔었는데 그때부터 또 코로나 시점이 이제 오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면서 트래픽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았고 또 시장 상황에서의 기회를 동시에 맞았기 때문에 트래픽도 모을 수 있었고 그런 이제 투자금도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라이트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린라이트가 서비스하는 거는 수입에 대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런 카드를 통한 소비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까지 앱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10대들을 위한 종합 핀테크 앱이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청소년들이 잘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실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미국의 청소년들보다 금융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미국에는 문화적으로 청소년들이 수입에 대한 경험을 하거나 학교에서 베이크 세일이나 레모네이드를 팔거나 세차를 하거나 라는 방식으로 수입에 대한 경험이 많고 어른들이 그것들을 좀 권장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뭐 학원 가느라 바쁘고 돈도 사실 학원 가서 뭘 사 먹을 때, 밥 먹을 때 이럴 때 쓰라고 뭐 카드도 쉽게 많이 주시기는 하시지만 수입에 대한 경험을 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 좀 요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그린라이트의 모델을 지어줬을 때 정말로 이들이 미국처럼 그런 트래픽과 반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조금 부정적으로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여전히 금융활동에 대한 니즈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활동, 수입, 소비, 저축, 투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금융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수입에 대한 기능에 초점을 두자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그린라이트랑은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런 점들이 그린라이트가 만약에 한국에 오더라도 저희가 그린라이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컨텐츠들, 교육, 이런 가치들을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런 문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의 자료를 보내준다거나 혹은 뭐 빨간펜 선생님처럼 비대면으로 뭐 그런 학습지 같은 걸 주고 교육을 한다던가 이렇게 주입적인 방식이보다는 좀 더 이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결국엔 저희는 경험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금융 교육은 경험을 통했을 때 가장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앱 내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금융 경험들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게 계속 그런 판을 만들어 주자. 저희가 10대들의 금융 놀이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도 놀이터에서는 사실 모래이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그냥 쉽게 뛰어놀면서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이터라는 이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저희는 경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컨텐츠들은 저희가 다양한 것을 시도는 할 거지만 결국에는 앱 내에서의 서비스로 그런 가치들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용돈 미션에서 확장된 모델로서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해당 기업이나 금융사에 대한 브랜드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마케팅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서 B2B로 비즈니스 모델을 초반에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기쯤에는 저희 유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친구들이 카드 발급을 하게 되고 카드 발급을 중개하면서
얻어가는 수수료를 생각하고 있고, 후기로는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 친구들이 10대 후반이 되거나 혹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정말로 좀 금융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시리어스해졌을 때 필요할 만한 핀테크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의 형태로 후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도 사실 청소년들에게 금융 이해도를 주자, 금융의 경험을 주자가 아니고 모든 이들에게 금융의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기도 하고, Z세대, 알파세대가 사실 저희 앱을 통해서 금융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희 앱 내에서 서비스들에 대한 니즈를 찾게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청소년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계속 이 친구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시시각각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하고 나서 1년 정도 만에 2번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MVP 그리고 첫 앱 출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고, 유가 마케팅이 전혀 없이 유저 1000명 이상의 고객을 여태까지 모았습니다. 또 저와 저희 공동 창업자분들과 시작을 했지만 벌써 7명까지 저희 구성원이 늘었다는 점들이 저희의 좀 큰 성과이지 않을까. 올해 내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또 투자 유치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건전한 자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자라는 것이 저희 미션이고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금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라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는 현재 저를 포함해서 공동창업자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공동창업자들은 벤처캐피탈 심사역 출신 2명, 그리고 카카오뱅크 엔지니어 출신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창업팀 멤버로 들어오신 분들은 토스와 당근마켓 재무팀 출신도 계시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출신의 이제 파트타임 저희 구성원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 팀원들은 지적 정직함과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좀 무장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좀 거리낌이 없고,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서 닉네임으로 서로 호칭을 부르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했던 점은 결국에 저희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핀테크 분야라는 생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유망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던 것,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를 처음으로 스타트업으로서 태클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분들의 좀 그런 도전 의식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전에 대한 얼라인먼트와 도전 의식이 저희 모니랩으로 오시게 만든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좀 극단적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좀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급 체계를 두고 있지 않은 것도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각각 개개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출퇴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재택을 하고 싶으면 재택을 무조건 할 수 있고, 또 휴가도 언제든 자기가 마음대로 낼 수 있게, 그래서 모두가 본인이 프로페셔널로서의 책임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고, 서로의 그런 전문성을 존중해 주는 거에서 그런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0% 자율근무제를 하고 있어서 재택을 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꽤 높은데요. 재택을 하면서도 모두가 한 자리에서 소통을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게더타운을 상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게더타운의 목적은 일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시콜콜한 잡담도 재택을 하지만 할 수 있게 하고, 또 외로운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네카라쿱의 당토를 못지않게 최상급의 개발 장비와 일반 장비들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좀 특별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기능을 출시할 계획들이 이미 있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프리A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50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프리시드 투자 때는 소풍벤처스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드 투자는 인포뱅크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채용 계획은 현재 팀원의 7명인 팀원 수보다 올해 안에 2배 이상 높이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당연히 개발자분들과 디자이너
분들을 위주로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니라는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저희 비전과 미션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 커피 챗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입사하신 분이 또 꽤 계시거든요. 언제든 저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최종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이 되자. 이게 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쓰임새를 저희가 정말로 제공을 해주고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다운받고 저희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정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은행 업무들을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액티브엑스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 Z세대, 알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핀테크를 활용할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도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Z세대, 알파 세대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이들이 미래에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메인스트림에서의 핀테크 서비스를 항상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의 미래, 10년 후의 미래를 그리는 이런 스타트업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게 투자자분들이 되었든 혹은 구직자분들이 되었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언제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